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 사기 파산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까지 했죠.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죄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 엄청 많습니다, 이거. 이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보험계약을 동생 명의로 변경. 이건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전에 했어도 그 당시에 이미 지급불능 채무 초과였다면은, 변경한 행위가, 이것도 의외로 10년 전에 변경한 것도 꽤 많아요. 5년 전에 변경한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1개월 전에 변경한 거는 파산 직전에 임박해서 한 거니까 입증하기가 쉽지만, 뭐, 수년 전에 변경한 것도 대부분 자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장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처남에게 양도한 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과거 10년을 조사하다 보면 중간에, 국주익한 돈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보증금이 어느 정도 신고됐는지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2개월 전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자동이체한 경우에 명의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권유가 있었던 경우는 은닉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건 아마 금액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설사 은닉을 해도 재량 면책을 합니다. 그 금액 기준이 어떻게 했냐? 보통 이제는 재판마다 좀 틀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0에서 1000 사이까지는 이제 봐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110만 원까지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재판부별로, 관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한 100에서 300, 한 4, 500까지는 변경을 해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있죠. 약사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들어온 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 약사는 우리가 손님이 약국에 가면 약값을 한 2, 3천 원 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8천 원, 만 원 받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진료.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한 4, 5천 원 결제하죠. 그 의사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만 얼마, 얼마 이제 받겠죠. 정해진 거. 하루에 만약에 10명을 봤다. 100명을 봤다. 1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게 채권자들이 압류할 것 같으니까, 이제, 송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보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의사, 직방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돈 토해내고 합의하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카드 금액. 근데 카드, 성형외과 같은 경우 카드의 그 매출금도 담보신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또 빼돌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된 5억 6천만 원을 이건 이제 불안하니까 동서의 통장에 딱 꽂아놓은 거예요. 대부분 발각이 된 거죠. 관제인이 끈질기게 추적을 했을 거예요. 돈 어떻게 썼냐. 이런 거는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진짜. 안 넣죠, 관제인이. 결국은 불허가를 받든지,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돈을 다 토해내든지. 그래서 이 채권자에 대한 절대적 불이익 처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불이익 처분, 상대적인 불이익 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 처분이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협의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중도매업 허가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중도매업 허가권이 되는 건 이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어떤 그 경매한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권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입점한 그 도매업 점포를 열 수 있는 거. 가락동 농수산물 아니면 수산물시장.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협의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거를 이분이 가락동에서 수산물 시장을 해요. 종업원을 두고 회를 썰고 월급을 주고 자기가 이제 이익을, 근데 그 중도매업 서울시하고 이제 점포계약 체결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파산하면서는 폐업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무슨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했어요. 똑같아요, 이게. 이게 뭔가 이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빼돌리는 이런 식으로.
가락동이나 이런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횟집, 수산물 시장. 그것도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중도매업 허가권. 거기서는 이제 서울시한테 그 점포 회 코너 있죠. 수족관 들고 옆에 이제 거기서 조금 팔기도 하고 이제 파는 데는 2층으로 2, 3층으로 하잖아요. 전문화가 됐죠. 우리가 노량진이나 가락동 가면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이렇게 수산시장 가면 회를 뜨는 사람은 거기서 뜨기만 하죠. 하루 종일. 그쵸? 기술자 동원해서 막 뜹니다. 한 시간에 뭐 몇 개, 광어, 도미 뭐 해서, 그쵸? 막 뜹니다. 그럼 우리가 그 포장에 가서 이제 2층에 가서 1인당 얼마씩 해서 거기서 상추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차려서 먹을 수 있죠. 소주도 갖고 오고, 그럼 그 소주값하고, 그 뭐 간장이라든가 아니면 초고추장, 그거만 값을 내면 되죠. 1인당 얼마, 뭐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자리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매운탕도 끓이는데 얼마, 그쵸?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됐죠. 그게 이제 중도매업 허가권을 하면서 저도 진짜 해보니까 그거 한가 했습니다, 제가. 보증금 한 500만원 빼는 안 되지만, 500만원인가 1,000만원? 그 정도만 했습니다. 권리는 없다고 보고. 채무자가 유일한 자산을 이혼하면서 저에게 이전 증여한 거죠. 채권자들은 개털되는 거죠. 1억 6천만원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에게 5천만원 가량에 저렴하게 매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대물변제죠. 아주 헐값에. 5억원의 부채를 진 채무자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빌라를 처형에게 7천만원에 매각한 거죠. 이건 사실상 일단은 빼놓는 거죠. 잠시. 나중에 이제 오르면은 처형한테 부탁해서 징징거리면서 다시 또 매수하려고, 그쵸? 그럼 처형은 동생이, 그쵸? 이혼당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쵸? 다시 또 사줘야죠. 다시 또 싸게, 그쵸? 뭐 훗날 대비도 하면서, 그쵸? 이쪽에 이제 싸게 맞춰 놓는 거죠. 맡아 놓는 거죠. 남한테 팔면은 그런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니까. 특정 채권자에게 1,500만원 채무가 있으나 그 채권자에게 6,500만원 공증해주고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압류정부명령으로 집행할 3,790만원 변제받은 사례. 지금 집행에 대한 부인도 되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도 되고요. 압류전부로 딱 채가는 게 상당한 노하우인 줄 알고서 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서초동에. 관제인 세미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뭐 특정 법무사까지 이름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 사람한테 당해본 관제인이 많다. 그쵸?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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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유명해요. 요즘은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들으셔서. 근데 한때 진짜 이런 거 이게 왜냐면 짜고 치는 고수톱이에요. 딱 그쵸? 관제인이 디렉터가 되는 겁니다. 레디 고 하면서 시나리오 민지 써주죠. 자 너는 요거 하고 너는 요거 하고 너는 요거 갖고 오고 이건 압류미 전부야. 압류미 추심하면 재수 없으면 다 엠브레인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압류미 전용이요 누가 하기 전에 경합이 안 붙으면 유효하단 말이야. 그래서 딱딱 시기적으로 그렇죠. 몇 월 며칠까지 해서 한 편의 시나리오를 딱 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디렉터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돼서 어떻게 해라. 딱 큐사인을 딱 내리고 이제 타타탁 탁탁 그렇죠. 따다다닥 그렇죠. 쫙 해서 그냥 돈 쫙 뺍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인생 좀 하다가 아니면 개인 파산 딱 들어와. 그러면 모를 줄 아는데 그쵸? 우리 관제인한테 소송조회 하잖아요. 소송조회 해와. 제가 보니 소송조회 이제 좀 소송조회를 채무자한테 페인포까지 들먹이잖아요. 어느 때는 소송조회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압류전부 한 게 있는지 그쵸? 사실은 현행 시스템에서 소송조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왜 관제인한테 그게 채무자한테 저는 이제 파산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반드시 해라고 아예 법원을 보냅니다. 그럼 쫙 나오죠. 그쵸? 이거 의무화 해야 돼요. 소송조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지
소송 당하고 있는지 이걸 알게 해야 돼요. 형사사건 킥스, 형사사법 포탈 이것도 해야 돼요, 이모. 그래야지 떳떳하고 별거 없는 사람들은 아유 진짜 없구나. 페인프 조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 3대 조회를 겉장에다 딱딱딱 1, 2, 3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증명서 쫙 발급받고 그리고 나서 14종 중에 실제 들어가는 서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6, 7개뿐이 안 돼요. 그렇게 딱 해오면은 관제인이 이제 한번 훌떡 보고 그쵸?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굳이 서너 달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법원에 들어오면 3대 조회하고 부채증명서 완벽하고 채권자 목록에 별로 의심이 없고 14종 서류 완벽하게 들어오고 딱 봐서 크게 뭐 은닉해놓을 같지 않고 그쵸? 이런 사건은 상으로 딱 분류해 한 30%. 그건 그냥 한 달 내로 판사가 그냥 관제인 선임하자마자 30일 이내에 면책을 해줘야 돼요. 전국적으로. 거기서 최근에 폐업한 사람, 최근에 자산 이동한 사람, 이걸 골라내야죠. 이런 사람 예납금을 좀 많이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제인도 신중하게 봐야죠. 일종의 이제 중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뭐냐면, 아까 앞에 거 하라고 합시다. 쉬운 거를 하. 그러니까 30%. 이거는 이제 중사건이에요. 뭔가 관제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부모, 자녀, 지인들 계좌도 좀 트고, 그쵸? 싹 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런 거 한 2-3달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튀어나온 게 없다. 아니면 현상에 있는 재산만 딱 문제가 된 거는 바로 한 2-3달 내에 면책. 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이죠, 상.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재산이 이미 다 은닉되거나 뭐 부인소송 해야 되고 압류이 전부로 막 빼가고 집행유예 부인도 있고 그쵸? 난리도 아닌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 달에 한 1-20%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죠. 조져야죠, 이런 거. 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안 해도. 안 해온 것 같죠? 그렇게 다 분류해서 일단 걸러서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를 두면 그쵸? 빨리 끝나는 걸 한 달, 좀 한 2-3달. 나머지는 이제 지금도 나머지 그런 사건은 몇 년 걸려요, 그렇죠? 하여튼 압류이 전부 명령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을 시세대로 매도한 후 면제재산 범위에서 보증금, 파산 신청 비용, 생활비 등을 사용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는데 알뜰하게 아주 그냥 착착착 소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한 돈 1,000만 원 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1,000만 원 정도야 봐줘야죠, 그쵸? 근데 한 3,000, 5,000 비어 이런 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부동산을 팔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보증금 한 7,000 남았어. 지금 보증금 5,000까지 보호되죠. 5,000만 원 사용하고 파산 신청 비용 한 200, 300, 한 300-400 줬어요. 법무사나 변호사. 그 다음에 관제인 예납 비용도 내고 한 300-400 들어가죠. 최소한 200-300 들어가요. 그 다음 성달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증명서도 끊으려면 돈 10,000원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활비 해야죠. 그쵸? 갑자기 실직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살려면은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200 들어간 사람은 계속 200 들어가죠. 200 들어가서 줄이면 170,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생활하던 게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경우에만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의 좀 오바해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채권자들은 그야말로 그냥 바보 될 정도로 이런 거죠. 1억 4천만 원 채무를 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지만 일부 채무변제 한 2억에 팔았겠죠. 한 2억 3-4천에 팔았다고 합시다. 한 3천 정도 사용한 후 1억은 근저당 갚고 잔금 1억을 배우자한테 이혼하면서 딱 줬다. 배우자는 싹 가져가고 1억 4천만 원인 채권자들은 땡전 한 푼 못 받죠. 너무 균형이 그럼 배우자 최소한
5천, 한 6, 7천 원만 갖고 이 채권자들한테 한 3, 4천이는 나눠주면, 그쵸? 상당수를 초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한 재산 기여도가 있으면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경우,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의 포기는 신분행위로서 재산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부인권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란 얘기죠. 문제가 되면. 상속 협의 분할 행위는 불이익 처분입니다. 이거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고 채권자 취소송이 대상도 되고 사행위가 돼서 파산에서도 뭐 부인 대상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일신연속권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불행사하는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가 돈과 재산과 관련된 거죠. 돈을 좀 빼돌리는 거죠. 채권자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주거나 그렇죠? 빼돌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파산에서 가장 파산 행위 뭡니까? 그리고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 배당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재산이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채무를 면책해서 갱생을 도모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 하면 콩 한 조각으로 나눠 먹는 겁니다. 채무자한테 면제 재산을 다 까고 남아있는 재산이 뭐 500인데 채무가 한 뭐 몇 억이에요. 500은 뭐 나눠줘봐야 그거 의미가 없죠. 흔히 말하면 진짜 콩 한 조각변이 안 돼요. 근데 그거라도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만 그쵸? 싹 은닉해놓거나 변경하고 하는 거를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기 파산죄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이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감사합니다.